13번째, 당신의 불을 키워줄 네트워크를 구상해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멈춰서 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변에 머무르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가난해진다. 그리고 남은 인생도 가난을 한탄하며 지내게 될 것이다. 리처드 드보스. 이 책을 읽기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 자신을 성공으로 가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상은 너무나도 빨리 대부분의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어려움이 곧 성장의 기회라는 사실을 잘 안다고 해도 막상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생겼을 땐 또 다르다. 그런 어려움은 대부분 하필 가장 상황이 나쁠 때 생겨나서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곤 한다. 이런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가장 확고한 결심도 종종 잊어버리거나 무시되게 마련이다. 당신의 결심을 일깨워주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므로 당신이 결심한 원칙을 항상 일깨워주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옛말도 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마치 다른 주변 사람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자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적부터 흉내내기를 통해 배워왔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친지나 친구들이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다만 잘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은 책상 위에 올라서 있고 당신 앞에는 당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그냥 바닥에 서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힘을 겨룬다고 하자. 당신은 상대방을 책상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상대방은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누가 이기겠는가? 끌어올리는 것보다 끌어내리는 것이 더 쉬운 것은 물리적 법칙이다. 힘겨루기가 지속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이기기가 힘들어진다. 다른 사람은 그냥 매달려서 당신의 힘이 소진되기를 기다리면 되니 말이다. 이 단순한 법칙은 우리의 경제적 상황에도 적용된다. 당신이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교류한다면 당신은 발전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당신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과 교류한다면 당신은 점점 더 부자가 된다. 우리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우리 또한 그들에게 모범이 되든가 아니면 반면 교사로서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을 택하고 싶은가? 끌어내리기는 쉬워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법이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그룹. 당신에게는 모험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이 그들의 성공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런 모범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크닉을 우리는 스포츠 영어에서 유래한 장점 본뜨기라고 부른다. 모험은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구해라. 책이나 잡지, 기사도 좋다.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시간 약속을 해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도 있다. 당신에겐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멘토가 필요하다. 비상하게 성공한 사람의 99%가 이런 멘토를 갖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런 멘토가 얼마나 당신의 삶을 바꾸어 놓을지 설명하겠다. 나의 마지막 멘토는 억만장자였다. 이런 사람한테서 우리는 평소 10년은 걸려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반년 만에 모두 습득할 수 있다. 멘토가 갖는 의미를 나는 이미 4장에서 상세하게 피력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배움을 이끌어내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당신은 또한 주변에 함께 의논할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는 책임 의식을 갖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전문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이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도 이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의 말만 경청해라. 당신 주변은 이렇게 훌륭한 멘토와 모범적 인물,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로 짜여져야 한다.
현재 당신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가? 절대 당신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 사람들이 당신의 계획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좋다.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권한이 없다.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쉽게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우선 부의 친근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손쉽게 부와 친해지는 길은 부자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통치자의 재능을 가늠해 보려면 그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을 봐라. 니콜라 마키아벨리. 미리미리 좋은 멘토를 찾아 놓아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못한다. 오직 당신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질문해라. 혹시 이런 말들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가족과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세상에는 항상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신에겐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줄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부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낮과 밤, 여름과 겨울, 해와 달처럼 무수히 많은 상반된 것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당신이 더 큰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한 성공과 부를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이때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서는 절대 안 된다. 세미나에서 만난 미국의 억만장자. 나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재충전을 위한 휴식에 사용한 적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평소 일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깊이 생각했다. 차분히 생각을 거듭할수록 나는 나의 열정과 의욕을 쏟을 수 있는 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나는 사람들을 돈과 친근하게 만들어서 손쉽게 부를 쌓을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나의 과제를 발견했다. 나는 돈에 대해 내가 깨달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또한 스스로 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더욱 성장하고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나를 도와줄 멘토를 찾기 시작했다. 인상적인 인물을 사귀는 좋은 기회 가운데 하나가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런던에서 열리는 경제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곳에는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강사로 나오기로 돼 있었다. 그는 $1,000도 채 안 되는 자금을 갖고 석유 회사를 건립하여 8년 만에 $8억 자산 가치를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그는 영국의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다른 사람의 자본과 도움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